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0.6%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크게 방향을 돌려놓는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반발 매수세가 며칠 동안 빠졌던 부분에 있어서 살짝 나와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는 거래량이 터졌던 것에 비해서 상승폭 자체가 0.6%로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보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바뀐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선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단기 추세 중에 하나인 20선 인근에서 지지가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 치고는 상승폭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방향 자체를 돌리는 초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동일한 흐름이에요. 11선 인근에서 지지가 한번 나와준 흐름이지만 0.4% 정도로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1.2% 정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서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낙폭 자체가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2.5배 정도는 더 큰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자체도 그 정도의 비중으로 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의 2배 정도가 정확히 반발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반발적인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 섹터는 저는 뷰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간이 하나의 주요한 저항 라인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보시는 이 파란색 선 자체가 51선인데, 자, 이 위치 자체에 어떤 매물대들도 같이 들어가 있냐면, 200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201선 자체도 여기에 동일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말은 위치 자체에 많은 매물대가 몰려 있다는 겁니다. 어디부터? 50선부터 200선에 이르기까지 두세 달에서 6개월까지 매수를 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평단이 지금의 위치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살짝만 나오더라도 본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파동상의 하락을 만드는 초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방을 무너뜨렸던 상황에서 조금 반등을 도전하는데, 이런 식으로 본전 매물들이 쏟아지게 되고 또다시 낙폭을 키우고 또 도전을 하고 또다시 낙폭을 키우는, 이런 식의 파동의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뷰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틀렸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보는 리스크 자체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51선이나 201선 라인이 여기에 저항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지지로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매수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이전에는 그러한 흐름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과거에 반등이 이렇게 나왔던 구간들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자, 여기서도 지지라인이 인근에 있었고, 이전에 7월에 반등이 나올 때도 지지라인이 멀지 않은 구간에서 돌려놓는 흐름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이 위쪽에 51선부터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무너뜨리고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낙폭 자체도 아직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거래량 자체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흐름이어서 우리가 여기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위쪽에 단단한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파동상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겠구나. 그러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언제쯤 안전하게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올라서는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원지수로 본다면 이 부분이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 한 3에서 4% 정도의 상승을 빠르게 만들어낸 이후에 이 매물대 자체를 지지라인으로 다시 전환을 시키면서, 자, 요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줄 때가 한번 배팅을 해볼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고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뷰를 바꿨던 구간처럼 여기서 쭉 올라가 준다면 충분히 위쪽으로 15에서 20% 정도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빠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그리고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더라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돌려놓은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단기 평을 맞고 떨어지는, 그리고 180 라인까지는 지지 라인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의 동일한 뷰로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개별주로서 제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은 테슬라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매수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전에 무너진다라는 뷰들도 많이 존재했던 것에 비해서 대선 이전부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방을 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부분을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이 나온 이후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테슬라 월봉을 말씀드리면서도 트럼프의 당선을 앞두고부터 힙선과의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었고, 그러면 이 말은 추세장, 장기의 추세로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하방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더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어제 일단 뷰를 한번 드렸어요. 왜냐? 이 구간에서 반대로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0% 정도의 비중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위치 자체는 리스크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100%를 투자하기보다는 한 30% 정도를 이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반대쪽으로 돌리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만한 지지라인이 잡혀있는 흐름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 어제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5% 가까운 상승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 타이밍이냐? 그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쪽에 매물대가 크게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지지라인을 만든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오늘 나올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많은 비중이 아니라 한 25%, 어제 상승 부분을 먹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비중으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들어가 주시고, 테슬라의 핵심은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00달러기 때문에 판다, 300달러기 때문에 판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로 추세를 봐야 할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에 기반해서 테슬라는 매수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추세를 봐야 되느냐? 어제 기준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이렇게 추세를 돌파를 하는 흐름이에요. 그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매수 타이밍을 이 구간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는 위치 자체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375가 돼서 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매물대 자체가 위에 거의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렇게 돌리면서 상방을 움직이다가 단기적인 5일선 같은 경우가 음봉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때 수익 실현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바로 가격 기반한 투자가 아니라 추세 기반한 단기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유의 깊게, 왜냐? 여기서 들어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하면 장기 투자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부침이 있던 없던 결과적으로 나는 장기적인 추세요. 예를 들어서 200일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방 부분에 있는 이러한 200일 라인이 쭉 따라 올라가면서 이러한 구간에서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왜냐? 트럼프라는 지금 대통령의 당선이 취임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산업 섹터들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되기 시작할 때는 강한 랠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모아가라는 얘기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상 반복적으로 보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추세에 기반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장기 추세를 따라서 이평 라인 인근에서 모아가는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서 물을 타서 내 평단을 이 구간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높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진입하는 가격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제가 최근에
전체적인 영상에서 개별주를 말씀드린 게 코인베이스였는데, 자, 말씀드린 이후에 구간이 어때요? 자, 20%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불과 이틀 만에 또 16% 정도의 상승이 나온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추세를 강하게 받는 종목들은 에너지를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럼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동일하겠죠. 지금은 단기적인 추세 투자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테슬라와 동일하게 단기적인 추세의 에너지를 보면서 이 부분을 팔로우하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추세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고, 자, 단기 입형과 장기 입형 사이에 이격도가 벌어진 종목들은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겠죠. 대형주들 중에서는 이 두 종목이 제가 볼 때는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위험 자체는 높아져 있고 난이도 자체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는 이격도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섹터들을 공략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섹터에 대해서 투자 관심이나 매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 멤버십을 통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반도체 섹터가 왜 아직은 위험한지 설명을 드렸고, 자, 두 번째로는 테슬라라는 종목 어떻게 투자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